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자가 못 되면 가난한 거고, 가난을 벗어나려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식이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미국 노아더니 반갑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노가다 미국 사시는 것 같은데, 미국도 약간 한국 같은 성향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요즘 보면 좀 성향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한국 사람들 좀 멘탈적 문제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겠죠. 우리 미국 노가더님도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미국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이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인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좀 많이 힘들어요. 특히나 좀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뭐 아니면 도 약간 좀 흑백 논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냐면 자기랑 똑같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은 다 다르지 않나,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없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좀 적으로 간주해. 특히 요즘 이런 경향이 좀 심해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좀 정서가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대한민국 전쟁 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대한민국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온라인에. 뭐 오프라인도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먹고 살기 좋으면 그런 얘기 할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마인드가 많아요. 나 이런 마인드가 가장 안 좋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 월급 모아봐야 부자 못 된다. 부자 못 되면 뭐하러 힘들게 모아. 이런 마인드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자 관련 서적이 저 일반 보통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나 인지 능력을 좀 박살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테크 서적 같은 거 보면 대부분 부자나 성공을 굉장히 많이 좀 강조하잖아요. 근데 저도 재테크 서적을 안 읽은 게 아니에요. 한 30권 넘게 읽었어요. 웬만한 거 다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재테크 서적을 한동안 읽다가 안 읽었어요. 이제는 난 쳐다도 안 봐요. 그 저자분이 문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보냐 하면 일단 일반 사람들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만든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이 아니니까 책을 냈겠죠, 여러분. 일반 사람이 일반 삶을 가지고 책을 내면 보겠습니까, 여러분? 안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범한 삶인데. 저건 나도 하고 있는데. 별로 배울 것도 없는데.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 책을 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일반 사람들은 뭔가 대단하고 비범한 게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뭔가 이야기 들으면 배울 게 있겠지 싶어서 책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넌센스 아니야? 그런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일반 사람 다르잖아요. 일반 사람 눈높이가 아니죠. 우리 일반 사람이야. 맞겠냐고요. 안 맞겠죠, 여러분. 그리고 저런 재테크 서적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이거 느낀 건데 이거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뭐냐 하면 그 시절엔 맞는 말인데 지금 와선 틀린 말이야. 그런 내용이 정말 많아요. 뭐냐 하면 그때는 투자 시장이 좀 좋았고 좀 여러모로 좀 잘 돌아갔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도입하면 싹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약간 재테크 서적이 좀 보면 읽다 보면 좀 패턴이 비슷합니다. 저자는 다른데 패턴이 비슷해요. 뭐냐 하면 기승전 투자입니다. 네, 기승전 투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종잣돈 만들어서 수노부를 굴린 다음에 이제 투자는 뭐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 상가 투자 이런 겁니다. 네, 거의 그런 패턴이에요. 거의 모든 책이. 네, 특정책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읽다 보면 좀 질려요 이게. 이거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네, 책이 거의 그런 어떤 이제 스토리 방식을 거의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 모아서 투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근데 투자하면 다 잘 됩니까? 투자하면 다 성공해요? 근데 지금 투자해서 망한 사람도 많잖아. 예. 투자해서 좀 힘든 사람도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해서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투자는 절대 잘 되기만 한 게 아니죠. 일반 사람 잘 되기 힘들죠. 예. 소수가 뭔가 큰 돈을 가져가고 나머지 다수는 손해를 보고 그런 구조 아닙니까? 어떻게 잘 되기만 합니까? 물론 잘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투자 시장에서 잘 될 확률보다 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코인이나 주식 투자한 사람들 중에 막상 잘 된 사람들 얼마 있습니까? 날려먹은 사람 수도 빽빽이죠.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무리했게 투자했을까? 자기가 벌었던 거 다 투자하고 아니면 거기까지 이제 투자했는데 모자라서 빚까지 내고 왜 그렇게까지 할까?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몇 배 이득을 벌어야 내가 부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찌끔찌끔하면 어차피 수익이 얼마 안 나니까 부자 못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0% 수익 가져갔다 칩시다. 내가 투자한 금액에 그럼 1000만 원에 50%면 500이죠. 근데 내가 5억을 가지고 있어. 5억이 50%는 얼마야? 2억 5천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거죠. 공격적인 투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잘못되면 골로 가죠. 잘못되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상당히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이 뭔가 오리식 투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오리식 투자의 문제점이 뭐예요? 잘못되면 뒤가 없다는 거죠. 잘못되면 골로 간다는 거지 이게. 지금도 올인식으로 투자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사람들이 저런 이제 좀 극단적인 논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돈을 모아봤자 우리 같은 사람 부자 못 된다. 부자 못 되지 당연히. 근데 부자 못 된다고 돈을 모아야 될 이유가 없나? 꼭 부자가 돼야 되나? 부자 되려고 했다가 막 갑자기 엎어지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반 보통 사람은 괜히 있잖아요. 뭐 투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투자한 사업 같은 거 했다가 망하잖아요. 한 번 실패하는 것만으로 남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당장 1년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20년, 30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언급한 뭐 거북성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가 투자 그 분양받기 위해서 뭐 대출을 5억 요구 받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걸 이제 못 갚아서 경매시에 넘어갔는데 막 완전 헐값에 팔려. 그러면 남은 대출금만 5억 이상 돼요. 그거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그거 안 갖고 넘어갈 수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투자만 했어도 어떻게 먹고 사는데 괜히 투자 시장에 손댔다가 골로 간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안전하게 가야 되고 급하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강남 아파트 못 사면 인생 망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거 자체가 넌센스죠. 이거 자체가. 아니, 아파트 뭐 강남 말고는 없어요. 물론 강남 아파트가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아파트 많다는 건 사실이야. 입지가 가장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게 비싸죠. 근데 전 국민이 다 강남 아파트 가야 돼? 이거 자체가 넌센스예요, 여러분. 강남은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일반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강남 아파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여러분. 아니, 강남뿐만 아니라 그 강남 이제 3구라고 하죠.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있잖아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우리랑 상관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를 언급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죠? 아니 그러면 역으로 말하자면 강남 3구나 마영성이 안 살면 인생 망한 겁니까? 그럼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인생 망한 거네? 근데 본인이 뭐길래 무슨 자격으로 이딴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꼭 우리가 강남에 억지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살 만한 능력도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강남 살면 무조건 편하기만 합니까? 불편한 것도 있죠, 여러분. 일단 워낙에 통행량도 많고 신호도 복잡하고 이딴 마인드가 인생 망한 겁니다. 이딴 마인드가. 강남 아파트면 아파트고 다른 지역 아파트는 아파트가 아니야? 어차피 아파트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나 아파트는 똑같습니다. 8사태 아파트는 생긴 거 똑같아요. 그냥 이제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지 이게. 어차피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있잖아. 극단적인 마인드가 내 인생을 정말 극단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있잖아요. 높은 데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높은 데만. 우리가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그 높은 데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 보셔야 돼요.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노력해서 5천만 원, 1억 모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10억이나 20억 모으기 힘들단 말이야. 자기가 1,000만 원대 제대로 모은 적이 없는데 10억, 20억 얘기를 왜 합니까? 애초에 안 되는 돈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거,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최대한 집중하고 거기에 정진을 해야 됩니다. 자꾸 먼 산 바라보지 말고.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